억만장자의 키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의 핵심만 딱 집어서 한번 억만장자의 생활 습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억만장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차별화되어서 그 위치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번 본인의 생각하고 잘 매칭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 손 많이 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확신이 드냐 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고개를 많이 쩔레쩔레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종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강한 자기 확언과 그것만 부족하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평소에 어떤 일을 계속 약속을 불이행하고 내가 계속 미운데 내가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업무 자체가, 그죠?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그런 불안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믿게끔 하려면 또 그 믿는 행동을 내가 해줘야만 믿게끔 되지. 맨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안 되겠죠. 그럼 뭐 똑같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 그 믿음은 결국은 단순히 부자의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나를 믿는 행동을 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이 가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결국은 부자가 되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돈 많으면 좋잖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뭔가 그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와 필요한 거 어느 게 강하냐? 필요한 거는요, 남 눈치를 봐요.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요, 내 마음속에, 내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원하는 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100%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필요한 일이 결국은 나중에 원하는 일로 넘어가줘야만 결국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거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냥 욕심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얻는 욕망하고 욕심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 이룬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욕망이 되는 거고요. 욕심은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그냥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망하고 욕심은 저는 크게 차이가 다분히 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셀프 코칭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솔직하게 저는 돈도, 그죠? 문화센터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이 너무 잘 벌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선택했던 게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게 만드는 저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변화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컸어요, 동기가. 네. 그 동기를 찾게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돈은 많은데 부자 돼서 뭐 할 거냐, 이게. 그 간절함이 이 원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자가 될 셀프 이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의 상상입니다. 그게 머리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이 차이인데요. 이런 표현을 제가 잘 많이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실제 농구나 배구 선수가 있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축구 선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같이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는 장면, 슈팅을 하고 있는 장면, 계속 상상을 했더니 또 역도 선수가 그죠? 딱 이렇게 드는 연습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 훈련을 했더니 실제 그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뇌의 가소성이었어요. 이게 뭐냐? 뇌의 하나의 길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뇌의 또 다른 신경회로를 하나, 부자의 신경회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걸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나의 키를 하나 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상상 훈련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셔도 그건 괜찮으니까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무한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해서 막 사인을 해주는데 줄이 한 몇백 미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도 많이 해보고 강연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반응 좋아서 정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는 건 많이 봤지만 떼창으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과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니까 역시 여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책을 보면서 그냥 이게 긴가민가 이런 점이 참 많았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말의 힘.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로서 계속 뇌를 긍정의 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어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말의 힘 세 가지가 뭡니까?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거든요. 내가 말한 것이 내 머릿속에 새겨지고 견인력, 내가 말한 대로 끌려가고 견인력,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말의 힘에 의해서 나온다면 믿고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꼭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효과가 크다. 말로 표현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한다.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이 책을 내가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책이 30년 된 책인데 결국은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랍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에 집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많이 벌은, 보세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보통 사람 로또에 당첨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생각하기, 로또 그 돈 받으면 통장에 딱 넣어놓고 가만히 이자만 받아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사람이 우리는 습관은 아닙니까? 습관. 펑펑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딱 저축해 놓고 이자만 딱딱 쓰는 사람 습관이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다시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예, 누가 돈 빌려달라 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은 계속 빌려줄 거고, 그죠?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로또 당첨됐는데 크게 많이 당첨은 안 되지만 한 20억 정도 당첨된 분이 TV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여성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나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복지관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가 맨날 온다는 거예요. 기부 좀 해라. 기부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막 쌍욕 뒷스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해도 너무하네요. 막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쥐 돈도 아닌 것이 꼭 돈 뺏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밥을 예전에는 뭡니까? 같이 10,000원짜리 사 먹고 같이 20,000원짜리 먹었으면 다 괜찮은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들, 있는 놈이 참, 있는 사람이 참 무섭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여자가 됐다.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당첨되는, 그래서 지금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이혼도 했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무슨 느낌인지 와닿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느냐, 해결책에 집중하느냐 생각해보면, 그 성분이 조금만 마음을 그죠? 넓게 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지간에 좀 더 보필할 수도 있는 거고 보살필 수도 있는 건데 내 돈인데 네가 왜 이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 집중할 거냐 해결책에 집중할 거냐, 결국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책에 계속 집중하면 이거 하나 끝나고 나면 저거 하나 또 문제, 또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문제 해결책을 잘 집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나는 문제 해결사야. 어떤 문제든 와봐.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이 마인드가 형성되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야, 참 찌질이도 복 없네. 또 하나 해결하고 나니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네. 참 내 팔자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의식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경제상식, 경험,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자기 암시한다고 그냥 무조건 내가 다스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쪽에 경험이 많고 하나 둘씩 뭘 해보면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의 자기 확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긍정의 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근접한 목표만 가도 잘했다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큰 목표를 또 세우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처음부터 막 무조건 큰 목표를 바로 못 세운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로 한 금액과 기한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자,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언제까지 벌 거야 라는 게 정확하게 나올 때 이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책을 제가 원래는 8월 달에 마감이었어요. 8월 달까지, 방학 때까지는 마감을 했는데 다시 또 수정하다 보니까 수정할 게 많아가지고 그 10월 달까지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2달이 연장돼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말부터 이제 이렇게 출판사 막 이렇게 책을 출간해달라고 내가 편지를 메일로 보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8월이라는 이 마감 기한을 안 정해놨으면 올해 아마 다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교재도 지금 출간이 안 됐잖아요. 이제 저 책을 일단 먼저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책을 다시 내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내려고요. 저 책이 지금 있죠. 또 다음 책이 또 뭐가 있냐면 인성 리더십이 책이 한 200페이지 써 있어요. 그 다음 부모 자격증 특별 지금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200페이지 돼요. 그 다음에 게으름 극복, 이것도 한 150페이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벌써 아직 4권이 들어앉아 있어요, 저 안에. 예. 조금만 손보면은 다 일단 출간이 가능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차례대로 보내야 되겠다. 누구한테든. 전자책이 됐든. 자, 언제까지 딱 다음에 순서대로 언제까지, 이걸 또 다음 목표를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안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치 관련 책은 거의 이제 90% 완성이고 오타 수정 정도만 하면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1, 2월 방학하면 2월 달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마감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신이 신임을 믿어야 된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가장 이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뭔 신이야. 근데 부자가 되려면 본인이 신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거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사이비 교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그 1번하고 똑같아요.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그 존재감으로 자신이 인식이 되면 뭘 포기하겠습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신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라 읽어보면 나는 어디에 좀 미쳐라 이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정말 남이 봤을 때도 정말 너 미쳤구나. 너 정말 그게 너무 진짜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신들린 사람. 저는 어릴 때 크면서 집에 하도 굿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굿을 저녁 8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한 2, 3시까지 징을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2, 3시쯤 되니까 새벽 되니까 이제 칼을 물고
이제 막 다녀요. 칼을 입에 물고. 이제 그 점을 지시는 분이, 그 구슬하시는 분이 칼을 물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 새벽 한 4시쯤 되면 대를 잡거든요. 대를 어떻게 잡냐면, 여기 이제 쌀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요. 그 위에 대를 이제 꺾어가지고 가지로 딱 꽂아가지고 그 대를 딱 잡고 있으면 이제 막 징을 치고 해서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 이제 그 점쟁이가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왔다면서 또 아버지의 어떤 말투를 해서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왔다면서 또 할아버지 말투를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과거를 그렇게 다 잘 맞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신이 진짜 있나 보다. 저렇게 밤새도록 징을 치가지고 뭔가 구슬하니까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구슬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천국에 전국의 영환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은 다 맞추는데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하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미래는 못 맞추는구나. 근데 뭐 과거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점쟁이 와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새긴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궁금한 게 미래인데 굳이 과거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굳이 저 점쟁이 입에서 뭘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점쟁이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추는 건 내 눈으로 봤는데, 근데 그게 올바른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신은 믿는 자에 의해서 다 본인이 신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 한번 미쳐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진짜 부자가 되게끔 한번 미쳐보자. 그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뭘 하는데 책을 써서 미쳐보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번 미쳐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못 미친 게 이제 영상을 찍는 강의하는데, 유튜브 한다 지금 아직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미쳐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신임을 믿어라. 이게 너무 좀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긍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패에 대한 관점의 변화하고 그 매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역경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냐. 역경이 역경이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역경은 역경이지. 어떻게 그게 긍정이 되냐. 실패가 실패지. 그게 실패가 갑자기 성공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게 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무거운 걸 못 들다가 나중에 근육이 키워져가 무거운 걸 들지 않습니까? 그럼 무거운 걸 어떻게 듭니까?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그죠? 그게 근육이 더 튼튼해져 가지고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역경을 겪다 보면 이 실행과 역경에 되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갓난 아기가 서가지고 기다니다가 서서 걸으려고 할 때 포기하던가요? 포기하는 애를 보셨어요, 혹시? 그런 애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왜 어른 돼가지고 자꾸 뭘 포기합니까? 애가 넘어지고 애가 겁이 얼마나 나요? 맨날 기어다니니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서서 아무것도 안 잡고 걸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막 잡아달라고 하거든요. 옆에서 손을 막 잡아달라고 막 손을 뻗치지 않던가요? 그래서 손을 안 잡아주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손을 막 뻗쳐가 잡으려고 할 때 혼자 걸어봐 하면 막 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해봐 하다 보면 잘한다고 옆에서 막 응원해주면 이제 더 빨리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가 있더라고요. 애가 막 기다가 막 걷는데 옆에서 응원도 안 해주고 한마디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됐다. 이제 이런 말 해주면 애가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역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역경이 실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말씀 다 드렸죠? 역경은, 그죠?
결국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죠? 실패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또 과정이고, 또 다른 방법을 도전하라는 의미이고, 또 내 꿈이 크다는 의미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경을 참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견디고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바로 끈기가 없는 거예요. 끈기가 없습니다. 역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목표죠.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네. 이걸 이제 그 10배의 법칙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당신만의 고유의 능력이 뭐냐? 그 고유의 능력을 집중해라. 당신이 끼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다. 끼와 재능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도 제대로 못 끄집어내고 보통 사람은 살다 죽는다.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뭐 린치핀 이 책도 마찬가지고 원싱 책은 마찬가지고 모든 책이 집중과 몰입을 가지고 만든 책들이에요. 그 집중과 몰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못하는 걸 자꾸 또 잘하게 만들려고 애쓰느냐. 보완할 정도만 해라. 잘하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만의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학습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분명히 우리는 부자도 되고 행복도 할 수 있고 자유도 누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억만장자이라 백만장자 아니라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